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정경노동사입니다. 오늘은 마켓컬리 새벽 배송 노동자의 허리 통증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건을 최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려 보면 나이는 50대 중반, 직업은 마켓컬리라고 하는 물류 배송업체에서 새벽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병명은 척추 부위 신경 뿌리병증으로 인한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신 분으로 근무 경력은 2년 4개월 정도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을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근무 기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는 허리 통증에 대한 원인이 마켓컬리에서 주문된 각종 생필품을 새벽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리 부담 작업이 주된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쟁점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면, 이번 사건에서는 가장 힘든 상황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을 하는데 근무 경력이 2년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성질환은 신체 부담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최소한 5년은 넘어야 어느 정도 부담의 정도를 강조하고 부담의 누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10년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근무 경력이 2년 4개월 정도는 사실 너무 짧은 근무 경력이었기 때문에 선뜻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주장 포인트들이 발견되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판단한 후 사건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한 기간이라고 하는 점은 조금만 산재 사건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2년 4개월의 신체 부담 작업 근무 기간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건으로 승인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하는 점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적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증빙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결국 2년 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의 근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계를 극복했는가, 그 핵심 내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새벽 배송 과정에서 운행한 탑차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제자가 운송한 탑차의 구조가 제자의 허리 부담에 미치는 다양한 부담 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내용을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벽 배송 업무의 신체 부담 촉진 요소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했습니다. 제자의 새벽 배송 업무의 시작부터 그리고 끝까지 단계별로 어떤 과정이 전개되고 그 과정별로 어떤 허리 부담 작업이 하루 몇 시간 그리고 몇 킬로그램의 중량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량화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벽 배송 업무가 일반 택배 업무의 배송과 차이가 있음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제자의 새벽 배송 업무가 자칫하면 일반 택배 노동자의 배송 업무와 동일선상에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하에 택배 노동자의 업무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새벽 배송 업무의 허리 부담 정도를 더욱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영상 자료를 통한 허리 부담 정도를 시각화했습니다. 제자의 경우 현재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진 퇴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 과정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동일 작업에 대한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영상을 편집하고 조합해서 참고자료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벽 배송 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시각화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제자에게 유리한 측면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사항 이외에도 새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허리 부담 상황을 주장했었고, 그리고 마켓컬리 새벽 배송과 일반 택배 물류 배송 간의 차이점과 부담의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재발생 경위서 작성을 통해서 어필한 결과 비록 2년 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의 근속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핵심 사안들을 잘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 심사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회의장에 제자와 대리인인 저가 함께 구술 심리를 신청해서 마지막으로 주장 가능한 핵심 사안을 어필하고, 그리고 판정위원분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 점도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중요한 계기와 방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재 사건에 대한 해법은 단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으로 산재가 되고 그리고 산재가 안 되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산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않고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해법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는 11월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구독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